네, 코로나19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주식을 20조 원 넘게 사들였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무섭게 팔아치웠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풍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비교했을 때 이 시장에서 사는 종목들도 확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변화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금융 그리고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좀 변화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때냐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각 나라마다 이제 주식 시장이 상당히 또 크게 곤두박질 쳤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때가 기회다, 빨리 사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많이들 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의 이제 경험인 거죠. 98년도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곤두박질 쳤지만 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살려고 하면은 아차 늦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좀 힘들더라도 사두자 이런 생각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본다면 굉장히 위험한 투자 아니냐.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쏟아내고 있는 매물을 개인들이 막 사들이니까 우리나라 주식이니까 마치 개미 동학 개미 운동이냐 뭐 이런 신조어까지 탄생할 정도인데, 근데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내놓는 것을 개인들이 사들이는데 뭐 적합한 매수를 위한 이제 기회로 일단 생각하죠. 경험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단타 매매를 통해서 이것을 단기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학습 효과인데 그러면서 좀 더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올 들어서도 개인이 한 25조, 올 들었습니다. 올 들었으니까 일부 기간은 코로나19의 영향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한 25조 가까이 이렇게 사들이면서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도 있지만 그래도 2008년, 1998년 외환위기 때는 좀 더 다른 각도의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과거 사례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학습 효과가 생기는 것 같고요. 뭐 코로나19로 인한 이번 글로벌 금융시장의 폭락이 뭐 2008년 금융 위기와도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입니다. 그 당시에 코스피 시장 안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을 보니까 1위가 대우조선해양, 2위가 삼성중공업입니다. 조선업종이 좀 많았고요. 3위가 포스코, 그리고 4위가 SK하이닉스, 5위가 대림산업입니다. 2020년에는 좀 그 기조가 많이 바뀌게 됐죠.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뭐 기사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1, 2위를 차지했고요. 같은 반도체 업종 내 종목인 SK하이닉스가 3위, 그리고 현대차와 SK이노베이션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매수한 종목들이 좀 많이 달라지기는 했네요. 업종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2008년이나 지금이나 시총 1위는 삼성전자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지금 2020년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을 때는 시총 상위 순위대로 지금 사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비전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개미들의 안목도 달라졌다. 근데 2008년에는 왜 그랬느냐? 2008년에는 이 조선이 핫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을 사야 빨리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일종의 관용어처럼 쓰는 것이 주가를 올린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팔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주로 조선 쪽이니까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그때는 뭐 현대중공업은 꽤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런 식으로 샀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총 상위 순서대로 딱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사고 있는 달라진 그런 형태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이것도 일종의 학습 효과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10년, 20년 가지고 있더라도 초우량주는 장기 비전 측면에서 항상 효자 노릇을 하더라. 그렇게 해서 그걸 사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삼성전자죠.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삼성전자다. 그래서 요즘에는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삼전사자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네, 뭐 우스갯소리로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삼성전자가 설마 망하게 하겠느냐, 뭐 그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글로벌 금융시장 폭락 때 개인 투자자분들 삼성전자 뭐 대거 사들이는 모습 기사로 많이 확인이 됐고 앞서서 순매수한 상위 종목 1위에도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신규로 주식시장에 또 진입을 했더라고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계좌를 만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주식 투자하면 50대 이상 분들이 많이 하는데 지금 2040 세대가 다 뛰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배경이 뭘까요? 그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고전에 이제 그렇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네. 또 삼성전자가 그만큼 이제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장기적인 비전 측면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원래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자산 여력이 있는 50대에서 70대까지가 지금 시총에 있는 주식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는 사실은 주력 투자자들이에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20대, 30대, 40대가 기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회고 값이 떨어졌을 때 살 수 있는 거지 값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사지 못하는 것인데 시간만 지나면 올라간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도 보면 부동산 쪽에서도 30대들이 마용성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대출 금액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를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이른바 영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창실 앵커는 알죠? 네. 영끌이라는 의미를.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자금 여력이 있는 50대 또는 40대까지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20대, 30대가 과연 충분한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건 사실 좀 걱정이 돼요. 그런데 지금이 기회다 싶으니까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네. 금리도 높지도 않죠. 그렇죠. 부동산 막혀 있죠. 재테크를 뭐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게다가 이제 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저리잖아요. 이때 대출을 얻어가지고 이른바 B2, 빚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이유는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올라갈 것이다. V자 반등, U자형 반등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게다가 이제 좀 요즘에 2030 세대들이 사실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큰 돈이 없거든요. 네. 근데 작은 돈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지금 투자 유망 뭐 종목이 삼성전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한 것도 보다 더 접근을 용이하게 한 가격 것인데 접근성도 또 그렇죠. 용이해졌군요. 높아졌죠. 게다가 네. 이제 우량주죠. 장기적인 비전까지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가 5년 내에는 형편이 안 좋아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계속 사다 보면 10년 후에 그래서 삼성전자 망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또 이야기도 있고 하나 우스갯소리는 이러다 보면 지금 강남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이제 주총을 하잖아요. 네. 앞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삼성전자 주총을 광화문 광장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1등 기업이라는 인식과 함께 좀 비전이 있는 기업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좀 사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왜냐하면 반도체는 계속 시장에서도 반등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네. 1분기 실적 성과도 상당히 나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코로나가 반영은 안 됐으니까 그런 만큼 적어도 삼성전자만큼은 뭐 국민주 대접을 받는 것 아니냐.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네. 지금 뭐 20대에서 40대까지 주식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네.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행보를 두고 최근에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신조어까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수장님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이제 주식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인데 좀 구체적인 성향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확실히 바뀌었어요. 그냥 네. 단타 매매. 왜냐하면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했다가 또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서 또 집장만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거예요. 여기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에 깔려 있는 생각은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만 재미봤다 이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30분 만에 팔아치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외국인 투자자의 특성보다는 우리는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지금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그런 성향들이 이제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이런 이 가치 투자 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안목이 생긴 건데 우리가 98년 외환위기 때도 보면은 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금방 500선, 900선 이렇게 회복을 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융위기 때도
900선까지 곤두박질 쳤지만 다시 1200선 올라간단 말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기회를 못 잡았다. 왜냐하면 기회를 못 잡았던 이유가 있죠. 외환위기 때는 돈이 뭐가 있습니까? 대학생, 그다음에 이제 이 직장 초년생인데 돈이 없죠. 근데 금융위기 때 가다 보니까 애를 키워야 되죠. 육아 있죠. 그다음에 집장만 해야 되죠. 주식에 여유 자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껏 뭐 1000주, 200주 사가지고 2000주 사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이 주식시장 투자의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55년생에서 한국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63년생까지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가는 이들이 이제 좀 여유가 있어요, 이제는. 굳이 자기들이 노후 자금으로 해야 된다면 아니 이자도 없는 은행에다가 제로금리인데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이제 접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안목도 이제 단순히 개미로서의 어리석음을 또 재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또 장기 투자를 통해서 이런 우량 주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등등등 가져가게 되면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자,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눠보면 아까 올해 들어서는 25조 정도가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한 겁니다. 근데 코로나19 이후에도 지금 보면은 거의 19조 가까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모습을 보면 단기적으로 도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안목을 가지고 네.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장 폭락 때도 그리고 폭락 이후에도 정말 꾸준하게 사들이고 있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입니다. 그야말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반등할 때도 코스닥 지수의 반등폭이 가장 클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촉발이 된 금융시장의 변동성 과거와는 또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잖아요. 신규로 이제 주식시장에 진입한 투자자분들에게 신중한 투자를 위해서 좀 유의사항을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기본이고 원칙일 네. 거예요. 우리가 앞서 코너에서도 워렌 버핏 이야기를 했는데 오마하의 마법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철저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아요. 그게 개인 투자자에게도 그대로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고 2008년에는 금융위기 때는 뭘 잘 몰라서 이렇게 중구난방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는 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높은 기대 수익력을 생각하면 높은 위험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 점도 자기가 생각하는 적정 수익 수준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투자 기간하고 자금 용도도 고려해야 됩니다. 집 살 돈을 빼다가 집 사야 되는데 지금 많은 전액을 다 투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혼을 끌어다 하는 투자. 그다음에 B2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사람 여유도 없어지게 되고 계속 불안하다 보니까 정말 그 스트레스로 정신병 걸릴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어느 한 주식에만 우리가 다 이게 뭐 이제 공식적인 용어인지 모르지만 몰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리 여기에 수익이 많겠다. 삼성전자에서 내 인생이 이제 바뀌겠다 하더라도 대박 터지겠다 하더라도 항상 적정한 수준의 포트폴리오 나누어서 투자를 하는 것. 이것은 뭐 원칙 중에 원칙으로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자꾸 투자자를 네. 보면은 이걸 남 탓 돌리려고 그래요. 다른 탓, 이번에 안 된 거는 다른 이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가 추천해서 잘못해서 그래서 정보를 잘못 봤어. 이러다 보면 자기가 계속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적어도 이게 내 책임이다. 아, 손실이 났구나. 이건 내 책임이라고 인정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투자. 그리고 꼭 저는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좋은 투자를 하시려면 매일경제TV를 많이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기가 뭐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무리한 투자는 또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조언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급락장에서 확 달라진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분석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